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57페이지입니다. 자, 언어와 의미 제8장이죠. 제8장에 있는 의미 변화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의 의미 변화. 자, 의미가 이제 변화한다는 것이 의미 변화겠죠.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그 8.1에 보면 그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죠. 쓰던 말이 뭐 없어지고 새로운 말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조어라고 하죠. 신조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문장과 현대어 번역을 보면 이런 전차로 이 전차가 이제 까닭이란 뜻이에요. 옛날 말이죠. 어린 하면 이제 요즘은 어린 하면 영의 뜻이잖아요. 영의 뜻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풀리시의 뜻이죠. 풀리시.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그러니까 니르고저는 이제 말하고자죠. 말하고자. 홀빼, 할바. 이셔도 있어도 자기 마침내는 이제 마침내 조주말 마침내 자기의 뜻을 하면 뜻을 있죠. 뜻을 요즘 말로 싫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싫어라는 게 능이라는 의미의 옛날 말이에요. 표직 국외음화가 오기 전이니까 표디라고 쓴 거죠. 못할 놈이 놈 플러스 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욕인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석이 나오죠. 현대어 번역을 보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세기에 쓰여진 말과 이를 현대어로 번역한 말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전차. 이게 이제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죠. 그다음에 하다. 이게 이제 하다라는 게 하다 있죠. 한이라. 이게 이제 하다라고 쓰인 것이 이제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지금 157쪽입니다. 157쪽. 그래서 의미 변화에서 의미 변화 연구 대상 범위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문장에서 이런 전차는 까닭으로 어린하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이제 어린이 영의 뜻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풀리시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백성이 니르고자 이건 말하고자 홀빼 할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싫어가 이제 여기서는 그 능히란 뜻이죠. 능히 표디는 표지인데 이 국외음화가 있기 전이죠. 표디라는 것은 못할 노미는 이제 논 플러스 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이라는 많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보면 이제 이런 거 다 공부하신 것들이죠.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15세기에 쓰여진 말과 이를 현대어로 번역한 말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닭이고요. 그다음에 그 많다, 하다죠, 하다. 지금은 쓰이지 않죠, 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라고 하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의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제 하다 이렇게 하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많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변했다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158쪽으로 넘겨보세요. 158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의미 변화 연구 대상 범위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3.3 의미장의 역사적 변화에서 설명한 관점으로 의미 변화를 다룬다면 다른 의미로 변한 단어만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단어가 의미장에 들어오거나 있던 단어가 의미장에서 빠지면 기존에 있던 단어들도 이제 영역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색깔이죠. 자, 아이보리, 뭐, 인디고 블루, 카키색, 이런 말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장이 들어오면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처럼 이미 색채를 표현하던 말들에서 이제 의미 영역에도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색깔들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색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의 뭡니까? 이런 그 의미보다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의미로만 보통 그 많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세부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보리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뭡니까 코끼리에서 유래한 거죠. 영어로 여기다 쓸게요. 아이보리. 이게 이제 코끼리 상아란 뜻이에요. 아이보리. 이게 약간 흰색에 약간 노란색이 좀 들어가 있는 코끼리 상아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그걸 이제 아이보리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보리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고 블루라고 나오죠. 인디고 블루. 인디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그 뭡니까? 이 색깔로 이제 본다면 이 일종의 이제 그 인디고라는 게 약간은 이제 그 색깔로 본다면 그 콩가 뭐 작물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오고 인디고라는 게 쓰이는데 인디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랄까요? 약간은 그 남색 계통 뭐 이런 인디고 블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디고 블루. 그래서 이제 그런 계통도 그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쓰면 이제 인디고 블루라고 하죠. 인디고 블루. 그러니까 이게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파랑. 이걸 이제 우리가 인디고 블루라고 해요. 이 인디고 블루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파랑을 이제 인디고 블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보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코끼리 상하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키색이라는 말도 쓰죠. 어떤 색깔이 카키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카키색 바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영국령 당시 인도인 병사의 제복에서 이제 쓰인 색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진한 황록이 섞인 다갈색. 그러니까 이 카키는 이게 이렇게 그 KHAKI에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 페르시아의 이제 흙먼지라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 뭐랄까요 황갈색, 그러니까 진한 황록이 섞인 뭐 그건 좀 어려우니까 황갈색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황갈색, 황토 색깔 같은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카키색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 카키색이 떤 색깔이냐면 잘 몰라요. 카키색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표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키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아이보리라든가 인디고 블루라든가 카키색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어 색채명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색채들의 영역도 변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달라.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미장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주목하는 것은 의미장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고 볼 만큼 눈에 띄게 의미가 바뀐 개념, 개별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장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이제 변화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의미 변화의 과정을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A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B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또 교집합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A와 B의 교집합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시 B로 갔다는 겁니다. B로 갔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59쪽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줄을 보면 A로 사용되던 단어에서 다른 의미의 B가 생겨요. 그러니까 A와 B의 의미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A로는 사용되지 않고 B로만 쓰이게 돼 이게. 처음에는 A라는 것에서 이제 B로만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의미 A가 B로 바뀌는 것을 이제 이걸 의미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의미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서 또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다 이런 의미로 어리석다는 의미로 이제 어린 가지고 예를 한번 든다면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이제 여기에 B가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 어린 백성이다. 그러면 이때 어린은 어리석은이었어요. 어리석. 근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지. 영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어린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 뒤에서 의미 범위가 확대된 예로 제시하는 영감은 원래 정상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 의미가 확대돼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영감이죠. 우리 뭐 영감 왜 불러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영감이죠.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극과 같은 데서 영감님 또는 검사 이런 분한테 영감님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의미 변화의 대상에는 그 어리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눈에 띄게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 말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이제 6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의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 요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울만이 6개로 나눴는데, 자, 160쪽.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새롭게 배운다. 어른들이 때로 아이의 질문을 답을 해주긴 하지만 자세하게 의미를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서 짐작을 하며 말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익히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어 형용사 소울이 나죠. SOUL.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로 17세기까지 포식하다. 아주 잘 먹는 거죠. 16세기 이후에 이제 이게 술 취해 비틀거린다는 뜻으로 쓰여요. 술에 취해서. 지금은 이 의미로만 쓰인다는 겁니다. 이 소울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소울하면 영혼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비꼬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오해해서 비꼬는 뜻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정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비지속적으로 전수되는 과정에서 앞 세대가 사용하는 의미가 D세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포식하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술 취해서 이런 의미로 이제 완전히 뜻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언어의 전수의 지속성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의미의 모호성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 161쪽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의미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계의 수많은 사물 중에 어디까지 이 말로 가리킬지는 모호하다. 이런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의하여 쓰지만, 이런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친근성의 결핍해요. 렉이죠, 영어로 말해. 이게 이제 모호해지는 이유다. 하나의 언어에 있는 수많은 단어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 없다. 일반적인 지식과 개인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의미를 잘 아는 단어들이 있다. 친근성이 없는 단어는 즉 잘 모르는 단어는 의미를 알지 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죠. 자, 도시에 사는 사람 식물을 구분 못해요. 어, 요즘은 이제 네이버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하면 식물이 저절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단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면 의미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이제 엉덩이와 군둥이, 방둥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엉덩이라고 하는 것은 볼기의 윗부분, 이거는 아랫부분이라는 거예요. 방둥이는 길짐승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길짐승의 엉덩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엉덩이가 궁둥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의 모호성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셋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 말로 의미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연성의 상실. 유연성이란 건 연관성이라는 뜻입니다. 유연성. 영어로 말하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커넥션이죠. 이게 유연성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연성을 느끼는 한 의미 변화가 제약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게 그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162쪽 젊다는 젊지 않다는 뜻인 젊지 아니하다가 점잖다. 그 사람 점잖아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젊지 않다는 거예요. not young이죠, not young.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에서 이제 젊다가 후대에 젊다로 이제 바뀐 거죠. 요 젊다라는 게. 요게 이제 나중에 젊다로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점잖다와 유연성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 젊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젊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젊다하고 그는 점잖다 이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잖다라는 것이 젊지 않다 이런 의미였지만 요즘은 뭐 나이가 뭡니까? 어려도 점잖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보면 서양에서 온 그 버선 같은 거죠. 그 다섯째 줄인가요? 한자에 양 서양이라는 서양에서 온 버선이죠.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양말이 버선의 일종으로 생긴 말을 몰라요. 그렇죠? 양말하면 여러분 다 그냥 우리가 신는 양말 이야기하잖아요. 싹이라고 하죠, 싹.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발음 자체도 이제 양말을 이제 양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양말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다의성. 자, 다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많다는 거죠. 다의성이니까. 어느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다의성 나왔었죠. 손과 관련돼서 손이 크다, 손 뗐다, 등등 해가지고 그 7.2에서 이제 그 다의성과 관련된 그 것들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라고 써보세요. 거기 그 다의성에다가 페이지 136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36. 그래서 그 136쪽에 2번에 보면 나오죠. 쏘다부터 씻다, 도배하다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 그다음 3번에서 손이죠. 손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인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맥이죠. 문맥. 여기서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count one's beads예요. count one's beads. 그러니까 이게 이제 count라는 건 센다는 거고요. 원스 한 사람의 이 비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염주예요, 염주예요. 근데 여기 밑에 나오죠. 원래 비드는 기도를 뜻하였으나 기도할 때 쓰는 묵주알을 헤아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묵주알.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108번에 이렇게 하면서 염주 막 돌리잖아요. 뭡니까 천주교에서도 이런 염주가 있죠. 그래서 비드가 묵주알이라는 의미로 오해하게 됐다는 거. 원래는 비드는 묵주알이라보다는 기도란 뜻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란 뜻을 잘 몰라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카운트 원스 비스는 염주를 세거나 기도를 세거나 기도하다는 뜻이죠. 이게. 이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주라는 말로 됐다. 그래서 여러 해석을 허용하는 문맥으로 인해 의미 변화가 촉진된다. 여섯 번째는 어휘 구조가 복잡하다. 어휘 구조는 의문이나 문법 체계에 비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변화의 원인. 여기 별 3개 쳐놓으세요. 163쪽에 나오는 의미 변화의 원인에다가 별 3개입니다. 8.3 아주 중요해요. 별 3개. 자, 별 3개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미 변화의 원인은 1번이 언어적 원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163쪽에 보시면 63페이지 의미변화 1번 언어적 원인. 자, 그래서 이 언어적 원인은 언어의 내적 요소가 의미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언어적 원인은 전염과 생략, 민간어원 같은 언어 현상에서 예를 본다. 자, 전염부터 보겠습니다.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받는 거죠. 프랑스의 사람을 뜻하는 이 펄소네라고 났죠. 영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펄스라고 써요. 펄스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정적인 뜻은 없었는데 부정을 뜻한 네라는 게 이제 이게 부정의 의미, 낫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누세빠 이러면 I don't know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가 부정의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펄스네만으로도 부정의 뜻을 나타내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펄스네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 외에 부정을 뜻하는 의미도 있다. 의미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국어에도 부정을 뜻하는 말과 잘 어울리는 게 있다는 거죠. 주책이란 말 써요. 주책. 우리 뭐 한국에서도 주책 바가지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주책은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1번에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기획이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주책이 없다로 없다와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주책 자체에 부정의 뜻이 덧붙게 되고 니은의 의미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책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주책만으로도 주책이 없다는 의미로 뭐 주책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주책이야 한국어에서 이게 이제 주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주체기하라는 게. 자, 생략. 생략은 이제 단어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밥 이렇게 이제 쓰지만 아침 먹었어? 아침 먹었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이게 아침밥 먹었니라는 뜻이겠죠. 아침 먹었니?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니까 아침은 첫 번째는 아침이라는 모닝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식이죠. 이 영어로 쓰면 모닝의 뜻이 있는 게 있고 두 번째 뜻은 브렉퍼스트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브렉퍼스트는 이 패스트가 단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어로 바뀐 거죠. 퍼스트로. 단식을 깨뜨리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후에 안 먹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5시간, 6시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3시간이 무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깨뜨리는 거죠. 자, 민간 어원 165쪽. 자, 민간 어원에서는 이제 이 유연성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가 비슷한 다른 단어와 결부해서 어원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어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행주치마라 많이 쓰이죠.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쓰던 치마라 해서 행주치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어원설이 있었다. 그런데 행주치마에 해당하는 말은 임진왜란보다 앞선 시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부터 있던 말이니까 임진왜란 때 있었던 행주산성 싸움에 생겼다는 말,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행주치마하면 행주산성에서 쓰던 그런 치마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어원은 흔한데 모든 민간어원이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제 단어 의미에도 영향을 끼쳐요. 까치설이라는 거 있어요. 이 까치설도 재밌죠. 우리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쓰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이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까치들 설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까치로 그 매그파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밑에 나왔죠. 까치설은 작다는 뜻이 작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찬설이라는 그에서 유래했는데 아따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잊혀지니까 이 비슷한 말이 이제 까치라는 의미하고 그 연관시켜서 까치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가 즐기는 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까치들의 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죠. 자, 역사적 원인입니다. 자, 역사적 원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식 내용은 변하지만 언어는 보수성이 강해서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 단어는 그대로지만 지시 내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166쪽으로 넘겨서 한 번씩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으로 지시물의 실제 분석은 바뀌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라는 게 원래 증기가 의해서 간다는 기차. 우리가 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트레인이죠, 트레인. 트레인인데 이 원래 이제 기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기차가 아니라 증기 기관차 이런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차예요. 기차라는 말 자체가 증기에 의해서 그런 그 가는 차 있죠.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기차. 그래서 이 기차라는 것이 이제 증기 기관차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 이제 증기기관차의 줄임말인데 우리는 뭐 증기기관차라는 말로 거의 쓰이지 않죠. 기차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차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는 원래는 증기기관차.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증기로 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나 증기기관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다 뭐 전기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증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차잖아요. 또 바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박으로 만든 물건이지만 플라스틱도 바가지라고 하죠. 그렇죠? 원래 이제 바가지란 말은 박 플러스 아재, 그 책에는 안 나오니까 써놓으세요. 이제 아지가 접미사예요.
또 모가지 이렇게 쓰잖아요. 모가지. 모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쓰죠. 모가지. 그래서 아지가 전미사죠. 전미사. 이제 쓰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가지가 된 거죠. 자,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 지시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과학과 인재 발달로 지시물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게 되면 단어도 영향을 받는다. 달에서 확인된 의미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구에서 밤에 보이는 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달이라는 게 이제 옥토끼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잖아요.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달이 지구의 위성이에요. 위성. 그렇죠? 지구를 이제 도는 위성이죠. 생명체가 살지 않음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옥토끼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 시시물에 대한 변화. 여기 보면 이제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 같은 거, 충성, 효도 이런 것들이 있죠.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그냥 심장을 이렇게 표시한 거지. 사랑, 뭐 여기 나오는 애국, 충성 이런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20세기 초반에 충성, 효도, 애국 이런 것들이 의미와 우리가 지금 말을 쓸 때 의미는 사회가 좀 더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옛날에 20세기 초반은 국가에 대해서 헌신적인 충성, 막 독일에 가서 막 간호원도 하고 강부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이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충성을 하거나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효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정말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167쪽 사회적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167쪽에 나오는 그 3번 사회적 원인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회에서 쓰이던 단어가 제한된 집단의 용어가 되거나 제한된 집단에서만 쓰이던 말이 일반인에게 퍼지면 의미가 변화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변화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의미의 특수화와 일반화가 있어요. 특수화는 일반 사회에서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167쪽에 1번 의미의 특수화. 일반 사회에서 쓰이던 단어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등 제한된 집단 용어가 되면서 한정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 그 밑에 또 밑줄 치세요. 의미의 일반화, 의미의 특수화 반대 과정을 겪는 것.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예를 주고 이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한된 집단에서 일반인이 쓰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일이 흔하다. 아버지 모르시면 없죠. 원래 혈연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우리 아버지 하느님. 이것도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죠. 원래 엄밀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님. 기독교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 하느님은 이 천주교에서 쓰이는 말이죠. 이제 하늘님인데 이을이 탈락된 거죠. 우리가 딸 다음에 님인데 니을 탈락 따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서 아버지 하느님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혈은 경제 분야에서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 이제 우리가 피가 영어로 블러드고 피를 흘리다는 이제 블리드라고 하죠. 블리드. 참고로 알아두세요. 흘리다는 블리드라고 그래요. 블러드 블리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를 흘린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 본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도 그죠. 출혈이 심하다. 출혈이 심하다라는 것이 정말 피를 많이 흘린다는 뜻도 있고, 뭐 돈을 씀씀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제 힘들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죠. 자, 의미의 일반화입니다. 자, 제한된 집단에 사용되던 용어가 일반 사회에도 이제 널리 퍼져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삥땅 있어요. 이게 재밌죠, 삥땅. 삥땅.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하던 말이죠. 운전기사 차장이 승객들에게 차비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빼돌린 행위예요. 이 말이 이제 사회에 퍼지면서 돈의 일부를 가로채는 의미. 약간 이제 횡령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사용되던 말이나 불교에 사용되던 말 중에 일반 사회에서도 널리 쓰이게 된 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168쪽을 보시면
168쪽에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에 관심, 전쟁에 관한 단어 쭉 나오죠. 한국 전쟁, 그래서 이제 따발총이 나와요. 따발총.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이제 막 두두두두 쓰는 총이죠. 다발총.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사용하던 소련제 기관단 총인데 말이 많은 사람, 이게 이제 따발총이 돼요. 말이 많은 사람, 많거나 빠른 사람.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수다맨이라고 써, 수다맨. 예전에 그 개그맨 그 수다맨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수다맨이라고 거기서 써놓으세요. 수다맨.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하나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말이 많은 사람 뭐라고 하냐면 빅마우스라고 그래요. 빅마우스. 이게 사람이면 입만 이렇게 크다는 걸로 빅마우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융단폭격, 인해전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문맥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인해전술은 사람 바다라는 뜻이죠. 인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표현들도 이제 원래 전쟁 용어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밀려올 때 인해전술 또 융단폭격은 정말 뭐 실제로 폭격을 했다라기보다는 막 말로 사람을 이제 막 두두두두 막 갈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금기. 이 금기는 이제 영어로는 터부라고 하죠. 터부. 자, 이렇게 써보세요. 터부. 터부시한다. 터부시한다. 이걸 이제 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 이야기할 때 터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니까 그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터부시한다 이런 말 쓸 때 그 되게 많이 쓰는 말이 그 터부예요. 하여튼 이 금기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 이제 의미 변화 결과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영역의 범위가 원래 의미보다 넓어지면 확대고요. 영감,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판사, 검사, 급수가 높은 사람에게 갖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또 결에는 친족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민족 전체를 결애라고 쓰죠. 원래는 이게 결애가 친족을 의미하는 그런 그 것이었다는 거죠. 친족, 자기와 가까운 한결에 뭐 이렇게 우리는 한결에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럴 때는 이제 결애라고 하는 게 이제 민족의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축소와 전이가 있어요. 이제 170쪽을 넘기면 의미 변화 결과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영역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 축소.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게 중생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써보세요. 이게 이제 중생, 짐승이라는 데서 나눠지는 거죠. 중생.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제 애니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이 중생은 이제 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죠. 중생을 구제하러 뭐 석가모니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의미가 이제 일부 동물만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어때 의미가 축소가 된 거죠. 원래는 중생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거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는 중국어에서 이제 중세고에서 짐승을 세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래 마리가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 머리의 뜻으로 쓰이고. 근데 지금 머리의 뜻은 안 쓰이죠? 짐승의 뜻으로만 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게 전이는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한자로 좀 쓸게요. 이 전이 됐다. 이 암세포가 전이 됐다. 이런 말 때 많이 쓰죠. 옮겨가는 거예요. 트랜스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다는 중세구에서 싸다 했는데 싸다.
이게 이제 그만한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낮다는 의미죠. 이제 우리가 싸다, 칩이죠, 칩. 아주 싸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값이 있다, 그만큼 expensive의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싸다 이런 뜻도 있었는데 지금 칩의 의미다. 예쁘다. 이 중세구에서는 어여쁘다는 뜻이에요. 어여쁘다. 그 어여쁘다라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쌍하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쓰이죠. 예쁘다는 뜻이에요. 요즘 어여쁘다라면 pretty의 뜻이죠. pretty. 이런 의미로 옛날에는 이제 미저러블로 쓰였다는 거죠. 불쌍하다. 라는 뜻 쓰였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지금 163쪽을 보세요. 163쪽의 의미 변화의 원인 1번 언어적 원인에는 전염과 생략이 있다. 그리고 민간 어원이 있다. 전염은 뭐고 생략은 뭐고 민간 어원이 뭐냐. 또 역사적 원인에는 지시물 본성의 변화가 있고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가 있고 지시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을 딱 주고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 지시물 본성의 변화, 2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 3 지시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7쪽에 보면 이제 사회적 원인의 의미의 특수화와 의미의 일반화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아버지와 이런 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삥땅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고요. 심리적인 원인은 감정적 요인에 의한 변화, 금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따발총에 대한 이야기, 금기는 금기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기어. 자, 금기어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68쪽에 나온 2번의 금기어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 이제 의미 변화의 결과 이야 좀 있다가 그거하고 뒤에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175쪽까지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과목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8장만 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자, 이 금기는 터부시가 되는데 이제 금기한다, 금기시한다라고 하죠. 밑에 보면 악령이라든지 인간 해치는 동물, 무서운 질병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금기시한다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완고거법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대신 사용하는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이처럼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 금기의 끝에 마음에 꺼리는 것들을 피하고자 하여 말할 때도 직접 언급하는 걸 피하게 되고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피하고자 하여 쓰지 않는 말을 금결하고 하고 대신 사용하는 말을 표현을 완고거라고 한다.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마마죠, 마마. 마마 질병에 걸렸을 때 천연두를 이제 우리가 마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69쪽 보세요. 마마는 원래 궁중에 쓰이는 그 뭡니까? 뭐 상간마마, 듭시오 뭐 이런 거 있죠. 상간마마, 또 중전마마 이렇게 좀 써보세요. 그 마마에 마마. 그게 이제 이 천연두라는 것으로 이제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연두라는 게 상당히 무서우니까 높은 호칭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호랑이,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 호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써도 되지만 산신령이라고 한다. 산신령. 호랑이를 산에 이제 정말 만물의 왕이잖아요. 또 이제 고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쓰이는 것이 이제 금기의 영향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금기시여서 이제 우리가 변소라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써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화장실 가면 해우소라고 하잖아요. 해우소. 이 절에 가면 정말 말 잘 만들었죠. 이 해우소라고 하는 것이 근시무자의 바소자거든요. 해우소. 그래서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해우소. 우리가 이제 변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도 이제 절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해우소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을 그 이제 실제 변소 이런 것보다 뒷간 이렇게 뭐 옛날에 썼지만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화장실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해우소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쓰이죠. 우리 뭐 불가리스 선전할 때 보면
이 해우소에서 이제 볼일 보시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69쪽에 있는 그 위쪽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